네, 반갑습니다. 제가 혁신학교에 대한 강의를 거의 한 200여 번 한 것 같아요. 학생이 온 건 처음이에요. 너무 반가워요. 네. 정말 학생들이 우리 교육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과 생각이 같을 때 집에서도 갈등도 덜하고 대화도 더 윤택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잘했어요. 어느 학교죠? 포여중, 포천여중. 또 저쪽은? 아, 포천여중이에요? 저기는요? 아, 그래요? 포여중하고 포천여중 왔군요. 그래요. 잘 오셨고요. 우리 지금 좀 전에 시장님 또 교육장님 말씀하시고 또 학부형님 계시고 학생들도 있는데 낱말 하나가 계속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낱말 하나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안에 좋은 학생. 뭐가 좋은 학생이죠? 우수한 학생. 뭐가 우수한 학생이죠? 그 학생이 정말 우수합니까? 나이 70, 80대 들어 우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모르죠. 정답입니다. 아까 시에서 지원할 때 학력 우수학교, 학력 향상학교 이런 데 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런데 오해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학력 향상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학부형님들이 학교에 요구하시는 것이 대개 두 가지예요. 무엇을 요구하시죠? 우리 아이의 무엇을 길러주면 좋겠다 하시죠? 첫 번째, 인성, 사람으로서의 바른 성품. 또 하나 뭐지요? 성적.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교육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학생들을 바른 인성을 갖게 하고 학력을 높여주는 거죠. 그죠? 성적을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학력이란 뭡니까? 수학에 대한 학력. 학력은 배우는 힘 아닙니까? 수학을 잘 배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학교예요.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학교입니다. 바로 이 학생들이 길러야 할 것은 학력이에요. 그 학력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학력을 올려주는데 우리가 주력해야 됩니다. 그럼 얘기가 부드러워져요. 학력 속에는 예를 들어 수학에 대한 학력을 높인다 했을 때의 학력은 뭡니까? 수학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야 돼요. 나 수학 재밌어. 하고 싶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또 수학을 스스로 풀어보려고 하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다양한 방법으로 수학을 풀어내는 문제 해결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길러주는 게 학교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한테, 인재한테 요구하는 역량이 바로 그러한 학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학력이 높은 학생은 전 세계 어디 가서든 잘 생활할 수 있어요. 우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학력이 우수하다. 성적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성적은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그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 그걸 우리는 이때까지 시험을 봐서 채점을 해서 높은 점수 받으면 성적이 높고 좋은 학생이다, 우수한 학생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초중고 교육 속에서 무엇만을 배웁니까? 정답이 어디 있나, 정답이 무엇인가 그것만 찾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이 과거에는 그 정답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설명 위주로 막 했는데 아까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식 정보화사에서는 선생님의 그 하루 종일 하는 설명이 사실은 누구한테 물어보면 어떤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더 빨라요? 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금방 나와요. 그걸 하루에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다 듣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그런 능력일까요? 그 지식을 암기하고 있는 그 능력을 요구할까요?
그거는 인터넷에서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지식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활용하느냐, 어디에 그것을 사용하느냐. 여러분들 애플사 아시죠? 애플, 구글 아시죠?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그 회사가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 나라, 웬만한 한 중진국 정도의 수입 규모 정도로 벌어들여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성적 좋은 학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 융합 능력이 있는 사람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협력적으로 일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 세계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게 별거 있으니까 좋은 기능들을 다 뒤섞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게 학력이고 그런 걸 잘하는 게 공부예요. 그래야 세계 속에서도 잘 생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구글 같은 경우도 구글 검색 기능이 다른 검색 기능에 비하여 월등하게 뛰어났던 것이 뭐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천시 시립도서관 이것을 찾고 싶어서 검색을 하면은 예전에는 포천시 시립도서관을 다 쳐야 돼요. 그런데 구글에서는 포천까지만 치면 포천시 시립도서관, 포천시 보건소 이게 쫙 나와요. 최고의 기능이라서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여자분이, 공무원이에요. 여자 공무원이 성경 구절이나 내용을 조금만 검색해도 뒤에 내용이 쫙 나올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컴퓨터와 만나서 인터넷과 만나서 그런 기능이 이 복합 기능 아닙니까? 그런 능력. 국어를 배웠으면 그 국어의 내용을 사회화 또는 과학과 서로 섞는 능력. 이 융복합 능력. 지금 현대 정보화사에서는 이런 능력을 요구하지 지식이 얼만큼 있느냐를 요구하는 거 아니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혁신학교의 교육에서도 이런 세계의 어떤 핵심 역량, 세계에 걸맞는 미래, 여러분들이 미래 사회에 잘 살 수 있는 그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혁신학교고 그런 교육을 이제 막 시작해서 경기도가 지금 16개 시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됐다고 검증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포천에도 송우중학교, 경북중학교, 포천고등학교, 혁신학교를 하지만요. 한 200여 개 하는데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잘하는 학교는요. 벌써 아이들이 알아요. 수업이 다르거든요. 선생님이 1교시에 쫙 그 문제풀이 수업을 쫙 해. 잘 듣는 예를 교실을 6줄로 표현하면 앞에 2줄은 잘 들어요. 가운데 2줄은 듣는 것 같은데 멍하니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는 듯 싶은데 학원에서 배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정도. 뒤에 2줄은 엎드려 자거나 엎드려 있거나 떠들거나 수업 방해합니다. 이게 교실 현실이에요. 맞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그 수업을 판단하냐면 선생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나. 우리 세대 기준으로. 그거 아니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선생님이 만족입니까? 내가 준비한 10의, 100의 수업 준비를 애들한테 다 풀어내면 그거 좋은 수업입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딱 끝났을 때 아이들이 얼마만한 배움이 일어났느냐. 내가 100을 준비해서 30을 펼치고 아이들이 70을 활동했어. 그래서 애들이 배움이 100 이상으로 일어난다면 좋은 수업이죠. 그런데 이때까지의 수업은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쫙 설명만 해. 필기하고 설명하고. 필기 다 했니? 설명할 때 안 들으면 너 왜 안 듣니? 너 왜 떠드니? 이거 제지하다 보면은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맥이 끊기고 또 어떤 아이는 또 인상 쓰면서 왜 그러세요? 거기서 감정 상해가지고
또 이렇게 신랑이 하다 보면은 앞에 공부하는 아이들은 짜증나고 이게 교실 모습이었어요. 이래가지고는 국가 경쟁력이 없다. 아이들의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 그래서 애들이 만족하는 수업, 초점을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맞췄을 때 비로소 교육은 바뀌어진다는 거죠. 기업들은 이미 다 알아서 기업에서 공장에서 만들어야 할 제품이 4 곱하기 6cm라고 예를 들어 말해봅시다. 이걸 만들 때. 그런데 소비자들은 3 곱하기 7cm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우리 공장에서 4 곱하기 6밖에 사료만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계속 만들어. 그럼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사서 썼어요. 이제는 안 그렇잖아요.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요? 소비자에게. 그러니까 4 곱하기 8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처럼 교육도 선생님의 만족을 위해서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을 위해서 수업했을 때 학교는 변화하고 아이들은 수업이 재미있고 학교가 즐겁고 그래서 자존감이 향상됩니다. 여기 오신 학생들은 오늘 특별히 왔으니까 제가 공부 잘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줄게요. 공부 잘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줄게요. 먼저 가르쳐줄까요? 차츰차츰 하면서 나중에 가르쳐줄까요? 어른들은 나중에인데 애들은 먼저 가르쳐줄까요? 너는 커서 뭐 하고 싶어요? 꿈이 없어요. 옆에는 선생님, 어떤 선생님? 초등학교 어떤 선생님? 응?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네일 아트. 어떤 네일 아트가 되고 싶어? 손님을 만족할 수 있는. 이 학생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신의 꿈이 구체적이잖아요. 무엇 하고 싶어요? 작가. 무엇을 쓰고 싶어요? 드라마, 영화. 어떤 드라마, 영화를? 더 생각하세요. 첫 번째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꿈이 분명하게 높게 있어야 돼요. 우리 선생님, 뭐 네일 아트, 드라마 작가, 세계 최고의 네일 아트가 되겠다. 비전, 목표가 우선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세계 최고의 사람이 될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최고의 작가가 되는 사람이야. 사람을 감동시키고 아픈 사람 어루만질 수 있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용기도 줄 수 있고 우리 평범한 인간들에게 아름다운 꿈을 심어줄 수도 있고 감동도 주고 눈물도 주고 재미도 주는 멋진 세계에서 가장 멋진 작가가 될 거야. 그 꿈이 늘 있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져요. 한마디로 자존감이 매우 높아요. 이렇게 자존감 높은 아이들은 슬리퍼 신고 학교 바깥까지 안 나가려고 해요. 왜? 나 세계 최고의 작가인데 창피하게 내가 이런 애들 해야 돼? 치마 짧게 입어라 해도 그렇게 짧게 안 입어요. 규정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누가 얘기 안 해도 공부하라고 안 해도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작가가 될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누가 안 따돌려요. 작가가 되려면 인간적이어야 되고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누굴 따돌리고 괴롭히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비전과 자기 목표와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10년만 생각하면 그 이상으로 돼 있어요 벌써. 그리고 자존감이 좀 높은 그런 학생이 되면은 공부를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자도 돼요. 자도 되고 나머지는 편하게 들으세요. 어른들 이야기니까 이제부터 우리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제 혁신학교 이야기할 때 우리 교육의 현실을 같이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OECD 국가 경제적으로 선진 국가거든요. 3년에 한 번씩 15세니까 중3, 고1짜리들을 읽기, 수학, 과학을 세계적으로 시험을 봐요.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3년에 한 번이니까 2006년도에는 종합 2위를 했어요. 읽기, 쓰기, 읽기, 수학, 과학을. 이렇게 잘했어요. 여학생, 남학생 할 거 없이. 그런데 2009년도에는 드디어 종합 1위를 했어요. 세계 최고예요. 최고. 세계 최고의 무엇이에요? 성적이에요. 성적. 그런데 이 상해는 이제 도시가 참가했을 때 예외로 치고 이 핀란드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 멕시코, 스웨덴 이 교육 이 나라 사람들이 야 그렇다고 벌써 진짜 가면 안 된다. 이 나라 사람들이 한국 교육이나 한국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높이 평가합니까? 아니죠. 왜 그렇죠? 너무 주입식이고 너무란 말이 앞에 너무 많이 들어가죠. 너무 왜냐하면 바로 이거죠. 성적은 좋지만 흥미도가 제하위권이에요. 아이야, 너 수학 좋아하니? 침묵. 흥미였어. 과학 좋아하니? 아니요. 그런데 수학, 과학 성적은 세계 최고예요.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우리 어른들이 해석해 봅시다. 애들은 정말 수학, 과학이 싫은데 수학, 과학 성적은 최고예요. 세계 최고.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죠? 하기는 싫은데 어떻게 했다? 억지로 했다는 것이죠. 성적만 올리려고 억지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는 일본의 고등학생, 스웨덴의 고등학생, 핀란드의 고등학생에 비하여 학력이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억지로 했기 때문에. 스스로 즐거워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부터 우리 교육은 시작돼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돼야 됩니까? 이 흥미도가 매우 낮다라는 점에 대하여 실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앞으로 학교 교육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흥미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수업도 마찬가지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학교에서 가능해야 돼요. 이게 혁신학교입니다. 그래서 나 수학 시간을 기다렸죠.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수업은 흥미도가 매우 떨어져요. 그것을 일주일 내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내내, 1년 내내. 그러면 애들이 학교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선생님도 그렇고 흥미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혁신학교에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도 아주 재미있게 그 다음에 이제 1등과 꼴찌의 차이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교실에서 보면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의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공부를 잘 못하고 관심이 없는 그 아이들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엎드려 있거나 그런데 정말 그 엎드리는 아이는 하루 종일 잘까요? 아니에요. 자기도 인간인데 허리 아픈데 어떻게 하루 종일 엎드려 있습니까? 하루 종일 잡니까? 가끔은 고개를 들고 선생님과 눈 마주쳐서 공부 수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2, 3분을 못 버텨요. 왜? 내용이 어렵고 응? 자기 없어도 수업은 진행되고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그걸 깨우고 격려하고 하다 보면 수업에 맥이 끊어지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해서 나 이거 지금 가르쳐줘 라고 말하는 순간 교실은 살아가는 겁니다. 또 그 아이들이 자기 정체감을 찾기 위해서 공부 수업보다는 주로 어디에서 자기의 정체감을 찾아요? 수업 방해하거나 아이들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한 교실에 누가 없어야 돼요? 엎드려 있거나 떠들거나 딴짓하는 애들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업을 그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 그 아이들이 활동하는 수업. 그래야 아이들이 더 흥미있게 수업에 참여하면서 수업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수업의 질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도 만족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는 잘하는 아이들도 만족하고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포천시가 무슨 성취도 평가에서 성적이 좀 안 좋았던 모양이죠. 그거 해결 방법은
성적 안 좋다고 성적 올리기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럼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하면은 다시 또 떨어지잖아요. 교실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참여하고 활동하고 흥미도 유지하는 그런 수업으로 바꿔야 돼. 이게 혁신학교입니다. 이런 이치죠. 우리 포천시 한 마을이 잘 살기 위해서는 좋은 마을이라고 한다라면은 다 부자인 사람 살면은 다 그게 좋은 마을입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어떤 마을이 좋은 마을이에요? 아주 못 살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주 흉폭하고 이런 사람이 없는 마을. 그 좋은 마을이잖아요. 안전하잖아요. 교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공부 못하고 아주 흉폭하고 이런 아이들이 없는 교실. 이게 좋은 교실 아닙니까? 그게 좋은 학교고 좋은 마을이고 좋은 포천시고. 그래서 그 공부를 잘 못하고 안 하려는 애들한테 관심을 갖고 함께 하려고 했을 때 전체적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이게 교육의 공공성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학생이 다 잘해야 돼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사용하는 전기가 강남에 쓰는 전기보다 질이 떨어진다라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포천에서 마시는 물이 남양주의 물보다 질이 떨어진다. 자존심 상해 못 견디겠죠. 그래서 이게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공시설, 공공재라고 하잖아요. 교육도 공공재입니다. 강남의 교육이나 남양주의 교육이나 여기 포천의 교육이나 다 이렇게 질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학부형님들이 우선 가지고 학교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되도록 기대하고 했을 때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등과 꼴찌의 차이를 줄여주는 일은 그 꼴찌도 행복하지만 1등도 행복하고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아진다. 그래서 수업에서는 좀 참여하고 활동하는 그런 수업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고 창의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 겁니다.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 찍기 교육, 답만 찾아내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4살, 5살 된 아이가 눈높이 수학, 재능 수학, 빨간펜 선생님 오면서 학습지를 하다 보니까 5살짜리가 초등학교 1학년 문제를 막 답을 찍어내니까 칭찬을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재능 선생님 가신 다음에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애가 혹시 천재 아니야? 그래서 우유도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보내보니까 1, 2학년에 자기 그런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천재는 아닌 것 같고 서울대 정도는 갈 수 있고 연세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유를 서울우유, 연세우유. 그러다 5, 6학년 되면은 정말 독서력, 지능도 작용하겠지만 독서력, 공부에 대한 태도, 의지 이런 게 작용하면서 4, 5, 6학년, 고학년 되면 좀 성적 차이가 나요. 그럼 그때 이제 건국우유로 바꾸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되면은 학원빨이 다 끊어져요. 학원에서 여러 번 배워서 안다고 생각한 그 약효가 다 떨어져요. 고2 때는 정말 자신의 실력이에요. 그동안 독서를 얼마나 했느냐, 기초가 탄탄한가, 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정말 유지되어 있는가, 공부 습관이 잘 들었는가, 집에서도 그만큼 기대해주고 인정하고 있는가, 스트레스 안 받고, 이걸로써 고2 때는 드디어 자기 실력이 나와요. 그때쯤에 이제 우리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그 삼육대학교에서 나오면 삼육두유로 바꿔요. 경기도까지 가야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래 매일매일 건강이나 해라 해가지고 매일 우유로 바꿔요. 이게 우리 찍기 교육의 현실이에요. 스웨덴, 북유럽 같은 그 교육 강국에서는요, 답이 틀리고 맞고가 없어요. 그 답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그래서 애가 자기 생각을 말하고 쓰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러면 높은 평가를 줍니다. 남하고 달리 더 개성 있는 방법으로 푼다? 더 높은 평가를 줘요. 이렇게 12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창의력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애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우리 중학생들이 10년, 20년 뒤에
정말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힘을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업도 학교에서 하는 것도 전부 이런 변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뭐냐면 학생 때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어른이 되어서는 인생을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그 인생을 디자인하는 능력, 이걸 길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 보세요. 아이들이 더불어 사는 능력이 매우 약해요. 여기 이제 우리 포천 여중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실 모습을 제대로 내가 알고 있나? 약한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배려하고 도와준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얘는 아니고 너는 좀 그래. 자, 약한 아이가 있으면 괴롭혀요. 심부름시켜. 약간 우습게 봐요. 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강자가 약자를 배려해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괴롭혀. 폭력이 학교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학습이 이런 공부가 되질 않아요. 수업 자체가 되질 않아요. 이런 힘의 관계에 있으면은 수업도 강한 아이들이 지배해버리면은 수업 자체가 되질 않아요. 안심이 안 돼요. 그래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이 더불어 사는 능력. 우리나라는 36개 조사했는데 몇 위 정도 했을까요? 네. 최하위입니다. 다문화 가정 여기 많다고 그랬죠. 바로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시에서도 도와주고 학교에도 도와주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친구들이 도와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줘야 얘들이 생활할 수 있고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더 투자하고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정말 잘 되느냐. 특히 보천시에는 더욱 중요하겠네요. 더불어 사는 능력 매우 필요합니다. 누구부터 일해야 될까요? 선생님들부터 협력하는. 그래서 수업도 어떤 수업이 필요해요?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수업. 이게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어느 인디언 마을의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내일 시험이다. 근데 내일 시험은 굉장히 어려워. 그렇게 예고를 하고 그 다음날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갔더니요. 애들이 책상을 다 모아놨어요. 다 모아놨어요. 우리 시험 때 일자로 이렇게 떨어져 앉잖아요. 다 모아놨어요. 야, 너네 오늘 시험 본다 그랬는데 왜 책상을 다 모아놨어? 했더니 원래요, 우리 마을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서로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해결해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인류 기업에서도 요즘 기업들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면접 볼 때 옛날에는 개인이 얼마나 똑똑한 거를 봤잖아요.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을 치면 다 나오니까 얼마나 협력을 잘하는가. 그래서 대여섯 명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주고 문제를 주고 이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비디오로 다 찍어가지고 누가 가장 잘 협력을 하는가, 누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가 이것도 보지만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6명 중에 혼자 다 주도해서 다 해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회사도 있겠지요. 그런데 조직 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협력 잘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친구 뽑을 수 있겠죠. 그걸 길러줘야 한다고 학교에서요. 그래서 혁신학교에서는 모둠별로 이렇게 조별로 수업을 많이 합니다. 이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랬을 때 모르는 아이는 물어보면서 선생님이 대답해주면 어려워서 잘 몰라요. 근데 4명이 이렇게 있어도 못하는 애가, 아주 못하는 애가 좀 공부 잘하는 애한테 물어보면은 설명하면 수학 문제 풀어주면 잘 몰라요. 근데 중간쯤 하는 애가 반에서 한 20등 하는 아이가 야 이거 이런 거야 하면 금방 이해돼요. 그럼 뭐가 좋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는 자기 눈높여서 가르쳐주니까 쉽게 가르쳐주니까 잘 이해가 빨라서 좋고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가르쳐주면서
자기 지식이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돼요. 그 이론도 다 아시지만은 공부하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좋은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습 좋아요. 처음 배울 때 토론, 토의에서 배우면 더 좋아요. 체험에서 배우면 굉장히 자기 것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가장 자기 것 될 확률이 높은 방법은 자기가 아는 것을 남한테 가르쳐줘요. 그럼 자기 지식이 확실히 돼서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생님. 왜? 자기가 아는 걸 맨날 가르쳐주잖아요. 잘하는.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공부하는 것은 서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 참관하셨을 때 어우 저 교실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애들끼리 모여앉아서 왜 이렇게 떠들어 라고 하시지 말고 그 얘기하는 내용이 뭔가, 어떤 태도인가, 이걸 봐주시면 더 좋지. 그런 안목이 우리 학부형님이 있어야 됩니다.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선생님이 얼마나 수업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아이들이 얼마나 활동을 잘하고 얼마나 많은 배움이 일어나는가, 이쪽으로 좀 이렇게 봐주시면 그런 수업이 더 좀 낫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요. 굉장히 고마워요. 앞에서 계속 끄덕여주고 신납니다. 맞죠? 네. 그래서 더불어 사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풍토, 교실 매우 풍토하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아이들은 행복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데,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이 행복해야 어른이 되어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 힘이 생겨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러죠. 행복을 경험해 본 사람이 행복을 잘 찾고 남을 행복하게 해줘요. 맞죠? 반대로 김길태 같은 아주 흉악범들 인터뷰할 때 마지막 내용이 뭐라 그래요? 어렸을 때 매우 불우했다, 불행했다.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청소년기에는 그에 맞는 행복을 찾게 해주는 게 필요하죠. 어렸을 때는, 유아기 때는 주로 놀이로서 애들이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잘 먹고 실컷 놀면은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이 이게 노는 건지 공부하는 건지 모르게 많이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행복지수 한번 볼까요? 23개국을 조사했는데 평균이 100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점이에요? 66점. 몇 위? 23위 중에 23위예요. 최하위도 문제지만 바로 위에 헝가리에 비하여 20점 차이 나요. 애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더욱 문제는 뭘까요? 3년 연속 최하위인데 이게 언제냐? 작년 2011년 방정환재단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조사한 것이 23위죠. 올해 어린이날 전에 5월 4일날 9시 뉴스에 이 조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혹시 귀에 들어오던가요? 들어보셨나요? 아, 그랬었어요. 몇 위 했지요? 예, 내년에는요 5월 4일 뉴스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 아이들 행복지수가 몇 위인지. 올해 몇 위 했을 것 같습니까? 옳지. 근데 문제는 뭘까요? 4년 연속 최하위가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에 조사했을 때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20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의 나라. 거기에 어느 나라가 투자할 것이며 그 나라 출신하고 어떻게 사업할 것이며, 그지? 이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고 적어도 이 아이들의 자식 때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막하잖아요. 암담하잖아요. 이 아이 자식 때까지 이런 대물림을 한다라면 우리가 잘못해서. 가장 큰 것이 학원이라고 그러는데 네, 여기 써 있잖아요. 스트레스 요인은 학원이 가장 많더라. 근데 이건 성적 중심의 사고 때문에 그런 거죠.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학력을 길러주는 것은 남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배부르냐 안 배부르냐를 남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너 왜 얘보다 덜 배불러? 말이 안 되죠.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력은 남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얼만큼 노력해서 얼만큼 내 능력을 쌓았는가. 학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실력이 생기고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은 좋은 점도 물론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걸 가서 나 이거 배우겠다 해서 배우는 학생은 좋은데 학원 다니면은 기본이 혹시 이쪽에 학원 다녀요? 예. 무슨 학원 다녀요? 수학 다닙니까? 영어, 수학, 종합. 그럼 종합학원 다니면은 몇 번 배우냐면 몇 번 배우는지 알아요? 얘는 집합이라는 단어를 몇 번 배우는지 알아요? 총 중학교 시절에? 기본적으로? 대략. 많이 봐요죠, 하여튼. 기본이 4번이에요. 학원은 선행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교 진도 나가기 전에 집합이라는 단어를 한번 배우고요. 학교에서 한번 배우고요. 시험 때 또 한번 배워요. 그리고 진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 바퀴 더 돌아요. 4번 배워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잘 못 들어도 에이, 다음 수업 시간에 들으면 되지. 이러니까 집중도, 몰입하는 게 약해요. 그리고 다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마치 우리 어른들이 졸릴 때 본 영화와 똑같아요. 본 것, 나중에 보면 그 비디오 빌리려는데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걸 계속 반복, 몰입 안 하고 하면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죠. 더군다나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실력이 길러지잖아요. 학습에서 학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배울 학자 아닙니까? 습은 익힐 습자예요. 혼자. 그런데 아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의 문제는 학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배우는 걸 참 많이 배워요. 눈높이, 빨간펜, 태권도, 피아노, 미술, 학원 많이 배우는데 스스로 연습하는, 습하는, 익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문제점은 많이 있다. 어쨌든 간에 꼭 필요하다라면 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감에서 보낼 필요는 없다. 우리 어른들이 오히려 그 시간에 여기 도서관 좋으니까 와서 재밌는 책, 자기 좋아하는 책 읽어도 좋고 자기 좋아하는 취미활동 많이 하게 해도 제가 뒤에도 아까 앞에도 말씀드리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존감이 높아야 공부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취미활동 같은 것을 해서 정말 난 이거 해보니까 재밌네. 나도 공부는 안 되고 이런 건 안, 수학은 안 되지만 이런 건 잘 되네. 자기 효능감이 있을 때 나도 훌륭한 사람,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꼈을 때 그럼 국어도 좀 해볼까? 수학도 할까? 이래서 더 높아지는 거죠. 절대 포천에서 무슨 성적이 낮다고 걱정 하나 하지 마십시오. 목표 갖게 하고 자존감 길러주면서 격려해주면요 나무가 저절로 잘 자라듯이 잘 자랄 수밖에 없고 성적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시설이나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시나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때 성적 높은 애들 성적 내는 것은 달리기 잘하는 사람 달리기 잘하게 만드는 법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못하는 사람이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 시스템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아무튼 우리 5년 뒤 행복지수 조사했을 때 10년 뒤 행복지수 조사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행복하다 15위 안에 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행복해 본 사람은요 나이 들어서도 견디는 인생은 견디는 것이라면 견디다 보면 좋은 일도 있잖아요. 기회도 오고 그 못 견뎌서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 견디는 힘을 바로 어렸을 때 행복감으로 길러줘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여기서 나이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보기는 좀 젊어 보여도 멀리서 보니까 그렇고 여기서는 이제 주름이 다 보여요. 근데 우리 같은 세대는 행불 세대예요. 학교 갔다 와서 가방을 휙 집어던지면서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면 행방불명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밥 먹으러 하면 어디선가 나타나요.
와서 밥은 또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한 그릇 반, 두 그릇 먹고 그냥 안 자죠. 소화시켜야 되니까 또 친구들하고 밤에 또 술래잡기 이런 거 하면은 산 하나를 넘어서 도망갔어요. 안 잡히려고 술래한테. 미쳤죠? 더 미친 사람은 뭐예요? 그걸 쫓아오는 사람은 또 뭐예요? 그렇게 온통 산을 누비고 술래한테 잡히지 않으려고 가시덤불에 긁히고 빠져나가면서 달리기 하고 숨고 이렇게 재밌게 하고 와서 끝에 너 어디 숨었었니? 어땠다? 내가 있었는데 네 앞에 치면 내 앞에 너 지나갈 때 웃음 나와서 혼났다. 이렇게 한참 뒤풀이를 하고 내일 보자 하고 집에 가서 씻고 자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 아이가 무슨 우울함이 있겠고 무슨 스트레스가 있고 남을 해코지하는 마음이 있고 따돌릴 마음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 힘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힘 아닙니까? 그래서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행복하게 공부해야 되고 즐겁게 학교 생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 형님들도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아이의 행복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까? 원하는 게 뭘까? 고민을 많이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학교와 함께 아이들이 좀 행복하게 좀 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유, 이런 거 너무 씁쓸해요. 보지 맙시다. 이거 아니래도 좀 더 극단적인 뉴스 많잖아요. 이래서 그래요. 젊었을 때 해두고 싶은 일, 우리 중학생들 왔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평생 사귈 친구를 얻고 싶다. 그래서 친구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죠? 이렇게 친하잖아요. 이렇게 친한데 얘들하고 친한가? 안 친해요? 경계가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정이 평생 갈 것 같은데 또 이제 뭐 마이쮸 하나 가지고 나눠 먹다 싸움할 수도 있고 남학생하고 누가 사귀는데 뭐 내가 좋아했는데 네가 먼저 뭐 어쨌느냐 하면서 힘센 아이가 야, 걔 이제 따시키자 하면은 이제 좀 지금 추우시죠? 에어컨을 살짝 좀 줄여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다 더우면 다시 좀 예?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한 해가 튕겨져 나가요. 그러면은 이제 걔를 가만두면 괜찮은데 인사도 안 받고 지나가면서 툭툭 치고 또 뭡니까? 응? 온라인상에서 계속 욕하고 걔 책상에다가 침 뱉어놓고 옷에 껌 묻혀놓고 이렇게 괴롭히니까 얘는 어깨 그래서 울고 불고 학교 안 다니겠다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서 튕겨나가지 않기 위해서 친구한테 완전 매달리는 거죠. 엄마하고 가족하고 좀 더 친했더라면은 그래도 친구하고 웬만큼 친하면서 가족하고 친하면은 좀 그게 덜한데 아까 얘기했지만 가족하고 얘기를 하려면은 공부 얘기 이게 주가 되다 보니까 대화가 단절이 돼요.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 그 다음에 볼까요? 좋은 결혼 상대를 찾고 싶다. 자, 여기서 좋은 결혼 상대라. 우리 네일아트에서 성공할 좋은 결혼 상대란 누구죠? 어떤 자상하고 또 돈 많이 있고 또 잘생기고 키 크고 아이고 자 종합해서 교장 선생님 같은 사람 대부분 여자아이들이 그래요. 남자아이들은 어떨까요? 이쁘고 날씬하고 착하고 그런 여자를 또 요원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돈을 벌고 싶다. 돈 벌고 싶은 마음 다 있죠. 근데 지나치게 많다 이거죠. 우리 청소년들이. 그거에 비해 다른 나라 청소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본, 인간관계, 다양한 경험, 취미생활, 인생은 무엇인가, 또 근성, 내면, 연애, 독서, 견문, 단련, 기술, 모험, 체력, 개성, 봉사, 공부. 누구의 허리 힘이 강할까요? 누가 세상을 사는 힘이 강할까요? 누가 더 잘 배울까요?
예? 판단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좀 기대를 가질 때 넌 커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기보다는 너는 책 많이 읽는 사람도 좋고 늘 행복한 사람도 좋고 또 많은 모험을 해서 그런 좀 튼튼한 사람을 마음이 튼튼한 사람을 좀 기대하는 것도 좋고 좀 다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바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게 빨라요.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지식, 지금부터 10년 전에 만든 지식보다요 2001년에서부터 2012년까지 만들어낸 지식이 양이 더 많다니까요. 이만큼 새롭게 지식이 만들어지고 얘들이 어른이 돼서 직업 가질 때는 기본적으로 몇 개 정도의 직업을 거쳐야 된다라고 그래요? 바꿔야 된다라고 그래요? 6개 이상을 바꿔야 된대요. 하나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 뭐 공무원, 회사원, 교사, 의사, 판사 몇 개 안 되죠. 근데 얘네들이 생활할 때는 지금 있는 직업의 3분의 1 이상은 없어지고요. 새로 3분의 1 이상이 또 만들어지고요. 없으면 자기가 직업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우리 미술치료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지금 들어봤죠. 근데 20년 전에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못 들어봤죠. 새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서 네일 아트도 사실은 처음부터 직업이었을까요? 자기가 손톱치장이 좋아서 하다 보니까 예쁘다. 나도 해줘, 너도 해줘, 나도 해줘 하니까 아 힘든데 어떻게 다 공짜로 해줘. 너 저기 뭐 사탕 하나 줘.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돈 받고 하다 보니까 직업이 됐겠죠. 그거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이것으로 행복감을 느끼면서 돈도 벌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 이제 세상이라 이거죠. 지식생성주의가 매우 빠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포천시가 평생학습실 1위를 했다고 그랬죠. 경기도인가요? 전국에서. 바로 그거예요. 평생학습사예요. 평생 배워야 돼요. 지식이 새롭게 변하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 인간은 우리 지금 현 시대 사는 사람들은 특히 이 젊은 친구들은 어른이 되어서 평생 배워야 된다. 이게 맞다라면 학교에서는 배운다라는 것은 즐거운 것이다라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줘야죠. 수학과학은 재미없어. 수학과학이 재미없으면 거의 다 재미없는 거죠. 배운다는 것 자체가 재미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초중고의 교육이 배우는 건 공부는 재미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높은 흥미도를 유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얘들이 좀 잘 살 수 있게. 세 번째 보면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이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고 여러 사람과 소통해서 지식을 만들어내는 사회다. 예전에는 누가 지식을 하나 위대한 과학자가 만들어내면 그것을 소비만 했어요. 배워서 써먹으려고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지식을 얘들 스스로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은 여기 혹시 백인천이라고 혹시 아세요? 백인천? 아셔요? 뭐 하는 사람이죠? 야구 선수. 프로야구 처음 할 때, 우리나라 처음 할 때 MBC 청룡 4번 타자 겸 감독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야구 선수는 10번 나와서 타석에 10번 나와서 몇 번 치면 성공해요? 3번, 3할. 근데 이 사람은 4할 타자예요. 4할. 10번 나와서 4번 쳤어요. 이거는 미국의 메이저리그 1941년도 기록 이후에 1982년도에 처음 세워졌고 그 뒤에는 아직 깨지지 않은 기록이에요. 전설이에요, 전설. 자, 그런데 4할을 친 이유가 뭘까? 궁금해한 사람이 있어요. 야구 전문가가 그거는 투수들이 다양한 공과 투수들이 각각 나눠서 선발, 중간, 마무리 이렇게 분업해서 던지기 때문에 타자들이 더 어려워서 그랬어요. 이렇게 전문가가 진단을 내렸는데 이거에 의문을 품은 사람이 과학자였어요. 카이스트에 근무하는 정재승 박사예요. 이분이 아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4할을 못 치지? 요즘 프로야구 선수들은. 그래서 이거 연구할 사람하고 트위터로 모았어요. SNS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냈어요. 그 이유를 밝혀냈어요. 그건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백인천, 사할, 정재승 이렇게 치면 나와요.
자, 지금은 어느 시대라면은 지식을 여러 사람이 만들어내는 시대예요. 그럼 그게 교과서에 실리고 같이 공부하고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얘들이 살아남고 그 속에서 잘 살려면은 학창 시절부터 여럿이 협력해서 소통해서 지식을 생성해내는 이런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공부예요. 그게 학력이고요. 그렇게 하는 아이가 성적이 낮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성적 올리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체력, 건강한 사람, 이것을 얘기한다라면은 야, 너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건강 안 하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 뭐 하고. 이 건강해야 돼가 아니라 그런 말 필요 없이 아침, 점심, 저녁을 환경에 오염되지 않은 음식으로 균형 있게 아침, 점심, 저녁을 골고루 규칙적으로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얘기 안 해도 건강해지겠죠. 그거예요. 누가 얘기 안 해도 공부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학력을 길러주면. 그래서 얘들이 살 때는 또 마지막에 보면 학문의 경계 파괴. 즉 지금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따로따로 배우죠. 그런데 혹시 너네 포천여 중에서 과목 이렇게 합해서 수업하는 경우 혹시 있나? 없어요? 뭐 국어하고 수학하고 같이 수업한다든가 한 교실에 국어 선생님, 미술 선생님 같이 들어와서 수업한다든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플, 구글 이런 게 전부 융합. 우리 자동차가 운전해서 달려가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 또 뭐도 있어요? 라디오도 있고, 그죠? DM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전화 받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섞죠. 복합하죠. 그게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 시대가 계속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섞는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를 들면 국어 시간에, 과학 시간에 핵의 원리, 원자력에 대해서 배웠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배웠다. 핵의 원리를 배웠다. 그러면은 국어 시간에 토론에 대해서 배웠다. 그럼 각각 배운 거로 끝나지 않고 과학 시간에 핵 발전에 대해서 배웠다라면 국어 시간에 토론을 배운 것을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제는 뭐 핵 발전은 우리 인류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 이걸 가지고 토론 토의를 하고 그럼 국어 선생님, 과학 선생님이 함께 수업하는 거예요. 한 교실에서. 그리고 그 결과를 뮤직비디오로 만들 수도 있고 신문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소설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또 이제 미술 선생님, 음악 선생님과 같이 통합 수업을 하고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줘서 어른이 되어서 이런 미래 사회에 알맞게 이런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녀분들도 놀 때 보면 놀이를 막 다양하게 바꾸고 이것저것 섞고 막 그런 아이들이 있죠. 장려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그 융복합 능력을 우리 학교에서 길러줘야 된다. 이런 미래 사회에 대비해서 이 미래 사회에 대한 이야기는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OECD 국가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오는 미래에 잘 살려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디자인할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 공부를 스스로 할 줄 알고, 또 도구를 서로 상호적으로 융복합 능력이 좀 필요하고, 또 서로 협력해서 잘 살아야 됩니다. 특히 약한 사람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얘들이 잘 살려면 이런 걸 가져야 된다. 토플러도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2009년도에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은 10년 뒤면은 다 없어질 지식을 괜찮습니다. 10년 뒤에 없어질 지식을 하루 종일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맞지? 지식 생성주의가 이렇게 빠른데 10년 뒤에 새로운 지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지금까지 나온 지식을 애우라고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아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미래의 직업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그 책 보면은 미래 사회의 1000개의 직업인가 이런 그 책이 있어요. 저는 강연을 들었는데 정말 1000개의 직업을 소개할까 하고서 애 손잡고 집사람하고 갔는데 성남시청에서 할 때 갔었는데 정말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1번부터 1000번까지를 만들어서 1000개의 직업을 소개하더라고요. 미래 사회의 1000개의 직업. 그 안에는 듣도 보도 못한 것들, 네? 그런 직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미 선진국에서 이미 처음 시작하는 그런 직업들도 많고요. 놀랍게도 그 중에 한 30%가 농업에 관련한 직업이더라고요. 우리 농업하면은 뭐 벼 심고 고추 심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특수작물, 특용작물 이런 거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많죠. 심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공, 또 유통, 요게 블루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미래의 직업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직업이 많다. 아까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웃음치료사 많잖아요. 그럼 나는 낚시를 좋아해요. 낚시할 때 너무 행복해. 그러면 낚시 같이 가서 즐겁게 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낚시치료사가 될 수도 있고요. 여행을 좋아해요. 여행 다 좋아하잖아요. 여행치료사. 전 이거 직업 앞으로 유망하다고 봅니다. 여기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여행을 하나의 자기 직업으로 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모아서 100만 원씩 내시오. 여행 갑시다. 행복하게 갔다 와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가능하지요. 직업을 만드는 세상이라 이거죠. 이 세상에서 애들이 하루 종일 주입식 그 설명하는 수업만 듣고 이런 세상에서 견뎌내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얘들한테 길러줘야 할 것이 창의력이요, 문제 해결 능력이요, 그지요? 네, 스스로 인생을 디자인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것이 이제 또 필요하고 그게 또 혁신학교다 뭐 이런 얘기고요. 우리 학부모님들 오셨으니까 학부모님과 관련된 것 우리 학교 사례 조금 말씀드릴게요. 남양주에 있는 호평중학교예요. 우리는 생활할 때 우리 학교는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모두 배려 존중합시다. 소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합시다. 협력하고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듭시다. 뭐 이런 걸 끊임없이 공부해서 새로 변화하고 우리 송우중학교 교장님도 오셨는데 여기도 물론 우리 학교보다 훨씬 잘 하고 있고요. 또 경북중학교, 여기 포천고등학교, 포천고등학교 이런 혁신교육을 이제 혁신학교잖아요. 제대로 잘 실천하면요 전국 어느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학교 가면은 대학교 잘 간다. 예를 들어서 민사고 졸업생들 대학교 잘 갑니까? 못 갑니까? 잘 가죠. 왜요? 왜요? 잘하는 애들 들어왔으니까. 그죠? 고학고 마찬가지죠. 무슨 양평의 양서고 마찬가지죠. 왜요? 잘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갔으니까. 포천고등학교는 어떻게 하면 포천고등학교 대학교 많이 가요? 공부 잘하는 애들 들어가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교육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못하는 사람을 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교육이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을 대학교 잘 보내는 건 학원이죠. 그래서 교문에는 절대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 몇 명 갔다 써붙이면 안 되죠. 그건 학원에서 써붙여야 될 것이고 학교에서 추구하고 하는 건 뭐냐면 학력을 길러주는 거라니까요. 차라리 꼭 붙이려면 우리 애들 학력이 이렇게 향상됐다. 배우려는 의지가 이렇게 늘어났고 예술적인 감수성도 이렇게 풍부해졌고 수학에 대해서 이만큼 좋아하게 됐다. 그런 걸 조사해서 붙이면 그건 의미가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가 좋은지 안 좋은지 첫 번째 평가할 때 플래카드에 무슨 어느 외고 몇 명 합격, 뭐 어느 서울대학교 몇 명 합격. 아유, 저기는 그래. 저 붙여놓으면 보는 애들은 행복한데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학생이 아닙니까? 다 같이 행복하고 다 같이 잘할 수 있도록 학력을 길러줘야지. 학력 길러주는 건 1등도 없고 꼴찌도 따로 없어요. 다 1등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제 이런
전략을 세우고 또 요걸 좀 강조합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수업이라면은 수업 방해를 하지 말아야 가장 중요한 거죠. 남을 존중하고. 이 수업 우리 왔으니까 이 학생들 수업 잘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 가르쳐 줄게. 첫 번째 뭐냐면 우리 홍평중학교 아이들 입학하면은 저부터 입학할 때부터 너희들 중학교 생활 3년 행복하게 하려면은 이걸 이 말을 잘 듣고 실천해라. 첫 번째, 남의 말을 잘 들어라. 남의 말을 잘 듣는 학생. 이 학생은요, 선생님 말도 잘 들어요. 친구 말도 잘 들어요. 이 학생들은 어디 가나 존중받아요. 괜히 가면 걔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 말 잘 들어주니까. 근데 내가 말하는데 툭툭 자르거나 딴 데 보거나 내 말과 상관없이 막 나는 빵 싫어하는데 갑자기 너 빵 이거 3개 먹어. 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사소한 거라도 잘 들어주고. 이게 뭐냐면 남에 대한 배려, 존중의 첫 번째 아닙니까? 남을 이렇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배려받고 존중받잖아요. 이걸 오늘 실천해 보십시오. 아이들 말을 귀담아 들어 더 우리 학생들도 친구들 말을 잘 듣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성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회사 생활하든 뭘 하든 이게 습관이 잘 되는 사람은요. 그 조직에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잘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 강조합니다. 칭찬하기 등등. 자, 하여튼 우리가 이런 약속을 만들고 서로 존중, 배려, 뭐 수업 방해, 청결, 스킨십. 우리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지 말자. 학생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학기 초에 계속 강조합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켜야 할 규칙이 필요해요. 존중하자, 웃자, 약속 지키고 반갑게 스킨십. 이건 또 학생과 사랑의 스킨십 자주 하기. 응? 가까이 해야 돼요. 상처가 되는 일 하지 말고 언성 높이지 말고 좋은 관계 유지하자. 한마디로 좋은 관계 이 속에서 모든 수업도 나오고 가르침도 나오고 배움도 나오잖아요.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다 즐겁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관계가 나쁘면은 잘 안 들어요. 애가 잘못했을 때 어른이 야단칠 때 그게 다 귀로 들어갑니까? 관계가 안 좋은 상황이나 안 좋은 사람끼리는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첫 번째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공감하는 거죠. 칭찬해주면 더욱 좋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 학교 앞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 혹시 뭔지 상상해 보십시오. 뭘까요? 씨름장. 씨름장이 자갈로 돼 있기 때문에 쓰러지면 3번 척추, 5번 척추 2개 정도 나갈 수 있어요. 또 씨름장은 아닌 것 같고 또 지압하는 데 보통 공원에 있지요. 휴식 공간. 휴식이 좀 필요하구나 네가. 학교에 이런 데가 있으면 좋겠지. 휴식 공간. 편하게 누워서 하늘도 보고. 자, 여기 너무 흐려서 안 보이나요? 불을 좀 꺼볼까요? 조금.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어요. 뭘까요? 식당 앞에 있는데. 대화. 운동화 놓고 가는데. 가까운 데 나와서 식당 앞에 있으니까. 음식물을 처리한다거나 또는 해가 들고 말리거나 보관하는 것. 우리 시골에서 부엌 근처에 있는 그런 곳이 뭐였죠? 장독대잖아요. 우리 학교에 장독대가 있어요. 식당 앞에. 이 안에는 작년 12월 7일에 학부모하고 선생님하고 조리종사원들하고 같이 남양주 시청의 협력하에 유기농으로 고추장 된장을 담궜어요. 누구 주려고? 애들 먹이려고. 급식에 지원하고. 이제 이걸 왜 했느냐? 이게 특색사업 개념으로 알면 안 되고요. 애들은 섬세하게 학교에서 돌봐야 되고 그 섬세한 돌봄이 교육의 시작이다. 정성어린 돌봄이 있어야 된다. 옛날 한 4년 전에 PD 수첩에요. 어느 학교 매점에서 햄버거를 파는데 500원짜리, 500원이더라고요. 햄버거. 그 햄버거 빵 사이에 끼어있는 거 뭐라 그러죠? 패티. 그 뭐 가는 거였을까요? 돼지.
닭 머리. 치킨 만든 부산 남는 것들을 찌꺼기를 거기다 놓고 갈아서 그거 애들한테 팔아요. PD수첩에 나왔어요. 자, 어떤 학교는 아침에 빵을 직접 구워요. 그 학교 아침에 빵 냄새가 확 퍼져. 그걸 애들한테 제공해요. 자, 두 학교가 있습니다. 매점에서의 장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매점에서의 장면이 어디로 연장돼요? 교실 수업. 여기도 그대로. 어떤 수업이 전개될 건지, 학생 중심의 수업이 전개될 건지, 어른 중심의 수업이 전개될 건지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3년, 6년, 또 그 학교는 9년 초중 병설인데 9년 동안 아침마다 빵을 구워서 제공하는 그런 학교에서 그런 협력적인 수업을 존중받으면서 9년 동안 배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되어 있을까요? 학교는 그래야 되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내 아이가 성적 높은 그거 떠나서 이런 문화가 있어야 돼요. 섬세한 돌봄이. 그래서 우리는 섬세한 돌봄을 이렇게 장독 때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뭐 더 나아가서 건강 매점, 유기농 매점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좀 관련지어서 말씀드릴 만한 것이, 우리 학교는 좀 회의를 민주적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 송우중학교도 아주 잘 되고 있지만, 수업을 아이들에게 또 아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건의함을 직접 제가 이제 학생부장 할 때 이걸 해봤는데요. 각 층마다 건의함 놓고 어느 학교마다 건의함이 있거든요. 근데 몇 년 동안 열어보지도 않아서 열쇠도 없어요. 근데 이걸 2주에 한 번씩 직접 꺼내서 확인해서 해주고 의견 수렴하면서 축제도 아이들 중심으로 아이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준비위원회 만들고 휴게 공간도 아까 지나갔는데 애들이 직접 학교에 휴게실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려요. 우리 학교 한번 놀러 오세요. 곳곳에 휴게실이 많아요. 아이들이 쉴 수 있는데 그거 아이들이 꾸몄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부심이 높지. 난 이런 것도 했어.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의 주인이라면 교사, 학생, 학부모라면 학생이 빠져 있잖아요. 필요할 때는 학생들도 참석시키고 같이 의견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중요합니다. 방과 후 특기적성을 100% 학생이 원하는 과목만 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왜? 나 중학교 3년 동안 내가 원하는 과목 다 들었어. 기분이 좋아요. 일단 학교가 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더 자발적으로 잘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과목들이 많아요? 예체능이 많아요. 음악, 미술, 체육, 바이올린, 밴드, 관현악, 농구, 축구, 야구 이런 게 많아요. 그거 하라 이거예요. 학교라는 곳이 그런 걸 함으로써 애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또 취미 활동도 갖고 자존감도 향상되는 거예요. 나도 쓸모 있구나. 또 협력도 잘 되고요. 이렇게 커야 나도 소중한 사람인데 공부 좀 할까? 공부도 더 잘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른들이 잔인하게도 너희들 수학, 과학 못하지? 그러니 방과 후에 수학, 과학 더 시켜줄게. 그럼 자랑합니다. 우리 학교는 수학, 과학 몇 시간씩 더 하고 자랑해요. 그것도 어떤 지역에 막 돈까지 받으면서 애들 하기 싫어서 도망가는데 그걸 어른들은 뭐라고 해요? 공부시킨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과 후에 수학, 영어 이런 거 않는 학교를 공부도 안 시키는 학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즐겁게 공부하는 학교예요. 그 학교. 그래서 우리 포천시도 지원을 할 때 방과 후에 영어, 수학, 과학 더 시켜서 점수 몇 점 올려주세요. 좀 고려해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애들이 원해서 우리 수학이 필요하니까 20명에서 수학 해주세요. 애들이 몇 명 나왔다. 걔들은 해줘야죠. 원하면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애들끼리 너 수학 못하잖아 이리 와. 이건 아니라 이거죠.
그렇게 12년 공부하면 수학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긋지긋한 거. 과학을 지겨운 거.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손 한번 보세요. 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손 한번 보세요. 손 한번 보세요. 손. 예뻐요. 네, 좋습니다. 얼굴도 예쁘시고요. 그런데 손을 보라면 어떤 사람은 손등을 봐요. 어떤 분은 손바닥을 봐요. 근데 손은 뭐예요? 둘 다 있잖아요. 학교에서의 방과후 수업, 수학과학에 대한 것들은 바로 손과 같아요. 어른들은 손등만 보고 너네 수학과학 못하지? 더 시켜줄게. 이게 손등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수학과학 지겨워 죽겠는데 또 남겨서 또 시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된다 이거죠. 원하는 아이들을 해줄 필요가 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100% 학생 중심의 방과후를 하고 있어요. 스승이날 행사도 아이들에게 맡겼더니요. 학생회에서 회의해가지고 스승이날 행사는 어떻게 할까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회의해서 선생님에게 상장을 만들어줬어요. 꽃 한 송이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침에 출근하실 때 막 박수 쳐서 상장을 주는데 그 상장에 보면 그 선생님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선생님은 그림을 미술 선생님이시니까 그림 화자를 써서 화상. 재치 있게. 이 선생님은 카리스마상. 이 선생님은 매 국어 수업 시간마다 문학적 감수성과 조리 있는 말솜씨로 우리 국어를 카리스마 있게 가르쳐줘서 이 상을 드립니다. 결국 애들이 이 문구를 만들려고 서로 회의할 때 스승이날 본질의 모습이 거기에 다 녹아있다는 거죠. 그지요? 선생님을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그 선생님의 좋은 점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이 기뻐하도록 해주는 그날. 그 결과로 나온 게 A4 용지든 금박지 그건 상관없죠.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뭔가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학교. 그래서 혁신학교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혁신학교가 아이들이 자치 역량이 강해요. 축제도 자기들이 기획하고 여행도 수풍 수학여행도 자기들이 많이 기획하고 선생님과 같이 스승이날 행사도 자기들이 기획하고 그러니까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원어민상, 원어민은 굿 액션상. 또 이분은 주부가 아니라 기사님인데 기사님한테도 상을 만들어주고요.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도 상을 만들어주어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해요. 요건 스스로 이제 아이들 스스로 만든 선생님과 같이 만든 프로그램인데 진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이 해요. 회의부터 진행까지 청소까지. 근데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이냐면은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뭐 슈퍼스타 K도 있고 또 뭐 있죠? 위대한 탄생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모방한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축제에는 좀 활기찬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평상시에 조용한 애들 중에도 끼가 있어요 분명히. 남 앞에서 좀 표현할 기회가 없는 애들을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걔가 노래를 하면 선생님이 앞에서 심사평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심사평을 하는데 너 노래는 어디에서 음정이 불안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잘 됐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작년에 네 담임을 해봐서 아는데 그런 네 수업 들어가서 아는데 너는 이런 장점이 있다. 근데 그 장점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나는 기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그 아이가 이제 응? 그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하고 이 아이들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벽화도 아이들 스스로 선생님하고 같이 벽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학교 자기가 꾸미기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학교 이제 선생님들하고 남학생들 중3 남학생들하고 축구 시합을 해요. 이거 제가 전 호평중학교 가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이거 하세요 지시 명령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하나 강요했습니다. 남교사들이요 축구합시다. 우리 최고 나이 많으신 분이 61세인데 작년에 61세 이하는 다 나오세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들 다 나왔어요. 우리 행정실장님은
정말 허약하셔가지고 운동을 싫어하셔요. 억지로 나오시는 거예요. 중3 아이들, 얘들은 누구들이에요? 중3 남자애들은 좀 어떤 애들 같아요? 반에서 조금?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들 기분이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 같이 모아서. 제가 학생부장 할 때 이렇게 한 4년 하니까요. 중3만 되면 얘들이 한 사고 10번 치고 한 7번 치고, 큰 거 칠 거 작게 치고,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문화가 필요해서 어떤 학교는 보면은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애들 올 때 프리허그 맞이해 주기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애들하고 같이 학교는 안전한 곳이다. 어른들은 너희들을 따뜻히 품어주고 너희들하고 친한 존재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닙니까? 네. 이제 말이 축구지 이제 산책 수준이에요. 왔다 갔다. 그리고 이제 여선생님을 응원하고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평상시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떠들고 자고 오던 애가 공차할 때 보고 막 펄펄 날아다니고 막 한 사람 제치고 막 슛하는데 너무 멋있어요. 인간의 새로운 면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의 새로운 면을. 그래서 쉬는 시간에 오면 또 물도 주고 그러면서 걔를 새롭게 와요. 그러면 덜 미워요. 그럼 수업 들어가서 좀 덜 미워요. 자는 게 이해되고 떠들 때도 좀 웃으면서 조용히 시키고 한 일주일은 그렇게 그게 가능해요. 자주자주 해야죠. 어쨌든 또 좀 학생 애들하고 농구도 좀 같이 하고 지진선거 모을 때도 아이들 스스로 맡겨서 아이들이 좀 직접 해보고 또 학생의 날은 반면에 선생님들이 조금씩 돈 걷어가지고 학생의 날이니까 아이들 오는 대로 여기서 코코아 끓여서 한 잔씩 주고 초코파이 하나씩 주고 애들이 원하는 선생님하고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는 거예요. 포토존. 너희가 우리의 미래다. 학생들에게. 스승의 날만 챙기면 안 되잖아요. 스승의 날은 애들이 해줬다면 학생의 날은 선생님. 기본적으로 주고받고 이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니까 애들도 이제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즐겁게 한번 웃고 학부모들 참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학부모 참여가 좀 일방적이었어요. 가서 봉사하고 지원하고 우리는 일방적인 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시험 감독도 학부모 시험 감독도 없앴어요. 대신 자발적으로 뭐 학교 소식이 궁금하다, 우리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모셔요. 그래서 일반에 몇 명 이거 다 없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쁘신데 어떤 분은 직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3만 원 주고 일당 주고 사서 내보내고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 학부모님들 자유롭게 학교 오셔서 취미활동 하십시오. 동아리 만드셨어요. 학부모님들이 난타 동아리. 지원금도 한 100만 원 정도 드리고 쓰십시오. 강사 채용하고. 난탄 지금 인기가 좋아가지고 A반, B반. 지금 야간반도 요구하고 있어요. 이 난타 동아리를 연습해가지고 공연을 한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요양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봉사도 자연스럽게 돼요. 그지요? 네. 또 이건 독서 토론 동아리인데 어머니들이 아이들하고 책 읽고 같이 얘기해요. 이거 전부 누구한테 갑니까? 결국은 애들한테. 김유정 문학관 애들하고 여행 떠납니다. 애들한테 가요. 어려울 거 없어요. 쉬운 책 같이 읽고 자기가 취미생활을 학교에서 하자 이거예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응? 학교를 부담스럽게 맨날 바카스 살까 뭐냐 응? 비타민 그거 살까 고민하려고 그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즐겁게 우리끼리 취미 모임하고 그걸 아이들과 함께하고 이렇게 할까. 이래야 학교도 발전하잖아요. 학부모님들도 발전하시고 그래서 이런 독서 토론 동아리가 있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건 아버지 캠프예요. 아버님들이 중요하잖아요. 아버님들이
애하고 1박 2일 같이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런 게임도 하고 무등도 태우고, 아빠가 중학생을, 여중생을 무등 태우는 것도 쉽지는 않죠. 초등학교 때 무등 태웠는데 이젠 무거워지기도 했지만 좀 쑥스러운 타는 애들도 있고, 사춘기는 이런 기회를 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아빠, 선생님, 학생 물놀이 하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세족씩 발도 닦아주면서 애들이 아빠 발도 닦아주고, 아빠가 애들 발도 닦아주고, 그리고 소원도 이렇게 같이 적어서 풍등으로 날리는 거예요, 밤하늘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자랑이라든가 특색사업 개념이 아니고, 학교는 이렇게 아버지 참여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아버지 모임이 활성화돼가지고요, 올해는 아버지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자율 방범 동아리, 푸른애 뭐 이런 거 만들어서 같이 순찰하고, 또 아버지의 문화 여행, 문화 캠프인가 뭐해서 뭔가 했더니 아빠하고 애하고 같이 영화 보는 거예요. 또 바빠서 못 보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같이 또 완들이 보고. 그렇게 해서 아빠들이 학교에 또 자연스럽게 참여하면 학교 모양새가 더 좋지. 같이 또 축구 동아리도 만들고, 잘 되는 데는 등반 동아리도 만들고, 더 잘 되는 데는 백두대간 종주 동아리도 만들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얼마나 좋을까요? 네. 시간 내서 취미활동을 학교에서 같이 동호, 얼마나 좋아요. 같은 아이들 둔 자녀분들이니까 같이 뜻을 모아서 여행을 좀 하시고, 아무튼 간에 뭐 이렇게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 학교 앞에 이제 이런 황무지가 7년 동안 있었어요. 주차장 자리인데 이게 자그마치 34억짜리예요. 여기가 평내 홍평 전철역이거든요. 춘천 가는 기차 전철역인데, 요게 먹자골목이니까 여기에 주차장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434평인데 여기에 주차장 건물을 30억 주고 사라 했더니 응찰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7년 동안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황무지, 말이 좋아 황무지지 뭐예요? 쓰레기장이에요. 근데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학교 담이에요. 이게 정문이고요. 학교 정문에서 바로 요 앞에 이런 쓰레기장이 7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제가 이제 가면서 이걸 텃밭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땅 임자가 누구냐 했더니 LH공사. 거기 가가지고 이 텃밭으로 하고 싶다. 여기에 학생들이 좀 작물도 심어서 생명이 자라는 거 설렘도 좀 맛보고, 학부형님들도 같이 하시고 지역사회분들도 같이 해서 이 텃밭을 통하여 호평중학교 공동체를 좀 만들고 싶다. 이거 좀 1년에 빌리는 값은 얼마입니까 했더니 6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좌절을 잘 안 해요.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기 때문에 행복하게 자랐기 때문에 많이 놀아. 행복했다고 우리 집이 부자 그런 뜻 아닙니다. 많이 어렸을 때 발달 단계에 맞게 많이 놀았어요. 많이 놀았다 그래서 좀 놀았어 이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놀았다는 얘기예요. 구김살 없이. 그래서 좌절을 별로 안 해요. 6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대신 우리는 상추 한번 뜯어다 드릴게요. 1년에 한 번씩. 네, 그렇게 말씀드려서 한 달 만에 계약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남양주 시청에다가 이거 좀 밭으로 좀 개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와서 트랙터가 개간했어요. 근데 우리 또 이런 거 하면은 즐겁게 재밌게 하는 걸 좋아해. 왜냐면 인생 행복해야 하고 재밌어야 되니까. 텃밭 열린 잔치 이런 걸 했어요. 그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써봤어요. 뭐 동네 어르신들, 파출소장님, 위생과장님, 뭐 남양주 시청 관계자, 뭐 학부형님, 애들에서 이런 열린 잔치를 하고 즐겁게 건배도 하고
유기농 40년 하신 분이 와서 농사법을 가르쳐줘요. 이분은 체코 청년이 또 농사법을 가르쳐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언가 잘 보세요. 텃밭 이름을 공모해서 청소한 할머니도 텃밭 이름 공모도 하고, 하여튼 우리는 공동체라는 개념을 좀 강하게, 같은 공동체다, 구성원은 누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지으니까 어머님들이 저절로 텃밭 동아리를 만드셨어요. 서수아비도 만들고 이렇게 텃밭으로 변신했어요. 이 안에 고맙습니다. 이 안에 사연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어느 학부모님이 처음 그 플라스틱 통에 상추 쑥갓 이런 거 따서 이렇게 애편에 보내고 애는 사라졌어. 여기 편지가 있어. 보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밭을 읽어봤대요. 그리고 처음 수확해봤대요. 그러신 분 많이 계시죠? 농사 안 지으신 분. 네. 그러니까 감격. 그러니까 이걸 같이 먹을 수는 없다. 혼자 먹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도 보내면서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은, 교장 선생님은 우리에게 텃밭을 제공했지만 우리 아이에게는 마음의 텃밭을 일구게 했습니다. 뭐 이런데. 또 아빠는 종이 축구하고 오면서 물 주고, 학교에서 물도 줘요. 그 애는 수업 끝나고 가면서 물 주고, 엄마는 저한테 따서 묻혀서 같이 먹고. 또 여기 이제 파출소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배드민턴 클럽도 있고, 학교하고 관계 나빴던 모임들이 다 관계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자라고 맛있어요. 유기농으로 하니까 향도 좋고 좋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저는 혁신학교를 바로 텃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학교가 해방 이후에 입시 교육 속에서 정답 찾아내기 교육만 경쟁적으로 시키니까 정답 못 찾은 애들은 자꾸 밀리면서 불행한 거예요. 7, 80% 이상이. 10%, 20%만 좀 행복을 찾는다고 대학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를 만족도가 낮아요. 학부모들도 만족도가 낮고. 왜냐면 남하고 경쟁시키면 다 1등 할 수는 없고 서열이 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황무지 같았다. 아까 내버려둔 황무지 땅 같았다. 우리의 교육이 그렇다라면 이제는 학교의 교육을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아이의 학력을 길러주고, 세상 사는 힘을 길러주고, 세상은 행복하다라는 것을 학교를 통해서 먼저 경험하게 하고, 이렇게 혁신학교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마다 즐거운 수업, 참여하는 수업, 활동하는 수업, 이런 수업을 해서 애들이 학교 오는 걸 행복하게 하고,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학교. 송우중학교 선생님, 경북중학교 선생님, 포천고등학교 선생님,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려면 또 일을 줄여줘야 되고, 뭐 그런 건 이제 학교 전문적인 분야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학교는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학교, 애들보다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 좋은 수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다 만족하고 다 행복한 수업을 계속 기획해야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학교는 참 좋은 공간, 행복한 공간, 우리한테 먹을거리, 또 어떤 즐거움, 이런 걸 주는 공간으로 학교가 좀 변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이제 혁신학교라고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가 좋다고 해서 그 학교를 보낸다는 게 아니라, 내 아이 성적 좋은데 어느 학교를 보내면 그 학교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구태여 그런 거 의식하지 말고, 우리 초등학교부터, 축서초등학교 있고 또 노곡초도 예비학교인데,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이런 혁신교육을 빨리 확산시켜서 중학교, 고등학교 동시에, 그래서 우리 애가 초중고 교육을 이런 혁신학교 교육으로 딱 12년 받고 나왔을 때 무엇이든지 강한 자신감과 배울 수 있는 힘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세상에 뛰어들고 대학도 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맞죠? 네. 그러면은 그래서 돼요. 바깥으로 결과는 아까 실장님이나 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결과는 여기서 공부 잘하는 애 여기서 가면은
의사도 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하는 애들 틈에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는 더 손해다, 낭비다. 저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세상을 사는 힘, 이게 교육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또 학교가 행복하다는 걸 경험해봐야 세상이 행복한 걸 알고 자기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좀 힘든 아이들은 우쿨렐레도 같이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공부를 참 많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특징은 뭐 이런 말씀 이제 교사들한테 드리는 건 학부형님들은 좀 그렇고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는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추구합니다. 수업이 즐거운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를 오해하는데 공부를 안 시키는 학교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혁신학교가 대안학교 아니야, 노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수업을 즐겁게 하는 학교예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행복한 학교. 왜? 가르침 중심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배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로 배우면서 성장하고, 이 서로 배운다는 얘기는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형님들도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족도가 높은 학교,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는 학교. 원래 학교 모습을 찾는 게 바로 혁신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학교에 제가 갔더니 한 달 보름쯤 돼가지고 선생님들이 저보고 잠깐 나가 있으래요. 행정실 쪽으로 교장실에 나갔더니 선생님들이 우르르 들어오셔가지고 막 기타 치고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났어요. 한 10분 있다가 저한테 들어오래요. 들어갔더니 교장실 불을 다 끄고 케이크에다가 촛불을 다 켜서 부임 축하합니다, 이런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노래가 세상에 존재합니까? 없잖아요. 부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분들도 처음 불러보는 노래고 저도 처음이자 마지막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세상에 처음 태어난 노래예요. 감동이죠. 그러면서 꽃다발과 함께 읽어주셨어요. 네. 나무로 명패를 깎아서 글씨는 이제 민수님이 여러 번 연습해가지고 주셨는데 선생님들끼리 10,000원씩을 모아서 주셨어요. 감동이죠. 네. 참되게 나는 참되게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당신은 참되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엄중한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 학교 가서 한 10번 정도 눈물 흘렸어요. 감동의 눈물. 이때도 이제 감동의 눈물이 필필했는데 고맙다. 내가 죽으면 꼭 무덤에 넣어달라. 저는 이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정년 퇴임할 때까지 이 이름에 걸맞게 잘 하면은 전 제 인생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제 인생의 성공길을 제시해준 선생님들이 너무나 고마워요. 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교육활동을 같이 호흡 맞춰서 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이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뜻이 비슷해요. 이런 쪽으로 교육합시다.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거 있죠? 그런 쪽으로 갑시다. 이런 데 대한 합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포천에도 혁신학교가 좀 많이 퍼지고, 또 지금 있는 포천중, 경북중, 축석도, 포천도가 정말 우리 아이들 살려내는 좋은 그런 혁신 교육을 해서 환하게 좀 빛나길 바라고, 그 빛이 다른 학교도 빨리 퍼져서 우리 포천시의 교육이 발전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또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미래가 앞당겨지길 기대합니다. 긴 시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생님의 혁신교육에 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학부모님 질문해 주시죠. 예. 예.
그게 미래 사회를 바꾸는 1000개의 직업인가요? 그러니까 그냥 미래 1000개의 직업 박원순 치면 박원순 직업 이 정도만 쳐도 될 것 같아요. 혁신학교를 언제부터 한 거예요? 우리는요 1기 2009년 가을. 그래서 지금 이제 3년째죠. 내년 9월이면 4년 끝나요. 끝나면 심사해가지고 평가해서 잘 했으면은 다시 4년 연장. 혁신학교 연장. 예. 아 저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사, 교감, 교장 이렇게 승진하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고 교사, 그러니까 선생님이었다가 재작년에 호평중학교 하나, 경기도에서 중학교 하나 내부형 공모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공모할 수 있는 제도가 내부형 공모제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교사에서 직접 교장으로 간 사람이에요. 예. 신뢰가 안 된다면 그 도청에 계시는지 종교대에 계시는지 알겠어요? 그거는요. 교장 선생님은 전교조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요. 신뢰가 안 됩니다. 전교조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주로 제가 한 일은 내 수업을 어떻게 재미있게 할까. 지금 수준보다 떨어지지만 그때 나름대로 선생님들하고 공부하고 또 애들하고 방학 때 여행도 다니고 또 학교 앞에 교통사고 일어나면 과속방지턱 만들라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또 제가 안양, 군포, 과천, 의왕에서 주로 생활했거든요. 평준화 앞장섰어요. 왜냐하면은 애들이 여기서 빨리 평준화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교복에 따라서 애들이 인상이 달라지고 학부모들끼리도요. 아파트에서 맨날 같은 중학교 다니다가 맨날 뭐 누구네 엄마하고 맨날 놀러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교복이 바뀌니까 인사도 안 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런 입시 스트레스 주면 안 된다. 중학교 때 그릇을 넓히는 단계다. 글쎄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 평준화를 경기도의 4개 신도시 성남, 부천, 그 다음에 일산, 안양군포 이렇게 해서 4개 신도시가 평준화 됐잖아요. 동시에 수원되고 거기 되고 그 여파로 지금 의정부하고 광명 되고 여기도 꼭 필요하시다라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보내는 것처럼 갈등 없이 내 집 앞에 중학교, 내 집 앞에 고등학교.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학교를 가느냐가 아니라 그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지역보다 질문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다양한 질문해 주셔서 고맙고요. 뭐 또 예, 질문이 없으시면 강사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